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드리게 알고리즘을 적고 그 다음에 문제 제목을 적습니다. 문제 제목이 절삭기계, 계측기,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조별로 사진을 여기다가 찍어서 붙여요. 오늘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찍어서 붙이고 사진 밑에다가 개인별로 이렇게 5명 있으면 5명 이름을 밑에 쭉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드리게 알고리즘의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6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분석을 하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구조 분석, 기능 분석 이렇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정의하는데 전체 시작점은 절삭기계면 절삭기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문제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절삭기계 윤활유 문제, 들어갈 때 절삭유의 양의 문제, 그 다음에 가공을 할 때 열이 발생될 때 어떻게 냉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찾잖아요. 자원이 시간, 공간, 물질장 4가지 자원을 가지고 찾아요.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스스로 한다. 이거죠. 이런 앞에서 분석한 자원을 이용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높은 차원의 이상적 아이디어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이상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재에서 작동이 되려면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트리지의 기법을 좀 쓴다.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해결하는 구체적으로 도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로 6단계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아드리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 그럼 주제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주제 선정하는 것을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부터 들어가서 문제 발견한 다음부터 아드리게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거의 천재급이죠. 한 번에 다 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는 것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같은 문제를 처음에는 한 번 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첫 번째 다 하면 한 50%, 60% 수준이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하면 거기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한 70%, 8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 하면 그냥 90%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본다. 내가 3번 정도 했는데도 한 5, 6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7번 정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개인 과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7번 정도 해보면 나름대로 몸에 습관화가 좀 됩니다. 이제 7번 했는데 감이 안 온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이 공학을 선택을 제대로 했냐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공학을 전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7번 하면 다 됩니다. 3번 하면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3번 정도 하면 다 잘 만들더라고요. 이제 하나하나 단계로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 문제 찾는 것이 요즘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찾는데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의 범위를 여기다 적으면 돼요. 문제 제목. 계측기면 계측기.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측기에 항목으로 들어가면 3차원 측정기, 비전 측정기 그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 제목 크게 한번 범위가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는 범위를 적고 나서 세분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냐, 필요성, 배경.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해결해야 될 목적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D 프린터가 주제다 그러면 3D 프린터를 듣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나름대로의 배경은 3D 프린터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걸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또 이렇게 트렌드가 좀 발전되면서 3D 프린터에 해로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목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걸 해결하면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 이죠. 좋아지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공학적인 측면의 목표는 V 하는 개념에서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제품, 이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절감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출시하는 관점에서 불량 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 불량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목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규제, 정부의 법적인 규제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적인 규제도 될 수가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해서 에너지 개발을 하는 방법 중에 태양광 풍력인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해서 설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법적인 규제 외에 또 그 지역적인 상황 이런 것도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여기도 주민이 반대하면은 발전기 설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되는데 실제 그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규제 및 제한 조건에다 이런 데 쓰면 돼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기대 효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성능 향상, 그 다음에 경제적인 향상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이게 도입되면 우리가 자동화 수준이 엄청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수출의 길이 더 열린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걸 같이 한번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상황을 한눈에 쭉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또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아드리케 첫 단계로 들어간다. 분석할 때는 그 시스템의 이름을 쓰고 기능을 써요. 이 시스템이 뭘 하는 거냐. 절삭 기계면 대상물을 가공한다. 가공 방법이 절단하거나 연삭하거나 이런 세부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대상물을 가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기능.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딱 찾아보면 선반이면 선반의 구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두 개를 넣는데 하나는 구조도, 하나는 부품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선반,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 구글에 치면 3차원 측정기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구조도, 그 다음에 각각의 부품, 세부적인 부품이 아니라 큰 모듈 단위의 부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기다 그리면 돼요. 이것이 어떤 제품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따로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3D 프린터면 3D 프린터의 기본 형태에서 3D 프린터 종류가 많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DM 방식을 쓴다 그러면 FDM 3D 프린터의 전체적인 구조도를 하나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FDM 3D 프린터의 각각의 구성 요소가 그러면 노즐이 있고 베드가 있고 모터가 있고 그러면 각각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 형태 보통은 기능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 부품이 모듈 단위로 10개 정도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두 장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 단계에 끝난다. 그러면 이 사진의 부품들을 보면서 이제 세부적인 기능 분석을 들어간다. 그래서 시스템의 기능도를 각각의 부품들 간의 관계를 매트릭스로 그려가지고 그 관계에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형태로 다 배웠으니까 그 기능 분석하는 것을 여기서 기능도로 나타내서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기능도는 하나의 부품들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이것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프로세스 구성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식품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라면이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성도는 라면 한 올 한 올의 관계, 라면하고 스프하고 물하고 이런 관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기능도로 하면 라면을 직접
밀가루에서 반죽해서 라면, 면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 프로세스 구성도 이제 공정도라고 하죠. 이제 공정도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우리가 이 아이템을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성도가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 구성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시스템 기능도를 원칙으로 그리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이게 프로세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더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세스 구성도도 그릴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로운 상태, 뭔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생겼으니까 이게 왜 생겼냐 이걸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원하지 않는 현상을 규정을 하는 거죠. 이제. 원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인생에 관련해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16가지 항목 중에서 원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기술 쪽에는 39가지 파라메타 중에 원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떨어진다,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죠? 길이가 지금 더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현상이 우리가 공학적인 파라메타는 39개 가지고 보면 돼요. 그죠? 대입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냐, 그 문제가 최초로 발생되었던 위치는 어디냐, 그 제품의 위치가 뭐 선반이면 선반의 베드에서 생겼냐, 아니면 척에서 생겼냐, 바이트에서 생겼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구체적인 오퍼레이팅 존을 찾고 그 다음에 언제 생겼냐 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타임을 찾아요. 타임은 T1, T2, T3에서 시간을 3단계로 분리해서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동부와 대상 간의 관계를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기능도를 그려서 그 중에 useful 펑션하고 harmful 펑션을 구분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 중에 useful 펑션만 찾아서 해결하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형태대로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왜 생겼냐 이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I법 왜 그랬을까 물어보는 why로 계속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트리지에서는 RCA 기법이라고 해요. 루트 코즈 애널리시스 원인이 뭐냐 그것을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을 그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했고 요거 이제 그 단계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근본 원인 분석한 것을 찾았으면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리는 거예요.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박스로 그려가지고 박스의 단계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그리는 과정을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단계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처음에 박스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useful 펑션, 왼쪽으로 갔을 때 harmful 펑션에서 useful 펑션은 녹색으로 그렸고 harmful 펑션은 붉은색으로 그렸어요. 그죠? 네. 그런 그림들을 지금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한 번 더 해보면 기억이 좀 더 남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나면 세부적인 과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과제 정의하는 방식대로 그리면 여기서 과제가 몇 가지 나온다 그랬죠? 4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네, 4가지. 맨 처음에 위에서 뭔가 작용을 했을 때 바로 그냥 useful 펑션이 나오는 과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물리적 모순이 생기는 과제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기술적인 모순이 생기는 과제 하나. 네 번째 단계에서 harmful 펑션이 뭐 생기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과제 하나.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과제를 좀 더 나눠서 4가지 과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의 자원을 탐색합니다. 그죠? 시간, 공간, 물질 장인데 시간과 공간은 그 전에 오젝트 OT 분석하면서 시간,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을 확인해 봤어요. 그것을 응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질과 장 자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물질과 장을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는 얘가 어디에 있느냐 시스템의
상황, 시스템 내에 있느냐, 시스템 외부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물질을 적고 장을 적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물질과 장이, 특성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는 거고, 그 특성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또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IFR, 이상적인 해결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을 가지고 자원이 여기서 한 10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안을 찾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안이 기본적으로 한 10개 나오는 거죠. 이상적인 해결안을 여기다 쭉 적어야죠. 그래서 IFR을 달성시킬 스스로 그 자원이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다 적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트리밍 방법을 적습니다. 트리밍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3가지. 기억이 납니까? 네. 트리밍 하는 방법 3가지까지 추가해가지고 해결안을 딱 적어. 그러면 해결안이 여러 개 나오겠죠? 해결안이 여러 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느냐, 해결책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질장 분석이라고 했고, 물질장 분석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내는 것을 표준해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 부분도 표준해 활용하는 방법도 요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행할 해결책을 다 찾았어요. 그러면 행정적 모순이 해결된 거죠. 그러면 행정적 모순 해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술적 모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원리를 사실화했습니다.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원리를 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모순을 해결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안을 평가하는 거죠. 이제. 이 해결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실행했을 때 평가를 하는데 1차적인 평가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뭐 우리가 솔리드웍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엔시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해결안을 가지고. 그리고 더 이제 발전적으로 가면 시제품 만드는 거죠. 이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작동시켜보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작동 안 되는 시제품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디자인 모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형상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작동되는 것은 우리가 워킹 모업이라고 하죠. 시제품의 형태를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단계적으로 생각만 할 수도 있고, 일반 뭐 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직접 3D 프린터로 가공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CNC 등으로 가공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얘가 얼마나 정도 효과가 있냐, 맨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거에 대한 효과성. 그래서 이상성은 3가지를 가지고 1번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로운 작용 2번, 해로운 작용이 얼마 정도 있었는데 얼마 정도 줄었냐, 아니면 해로운 작용이 가장 이상에선 없어지게 만든 거죠. 그 다음 3번째 3번, 유익한 기능이 얼마나 더 좋아졌냐, 이거죠. 그래서 3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해결 아이디어를 딱 실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